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안후이 위성TV 소속 방송 작가인 양양이라고 합니다. 안후이 위성TV는 2016년 사드 갈등 이전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는 방송사였습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GDP를 성장하게 한 건 중국이나 다름없는데 의리와 은혜도 모르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던 사건이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한령이 발동한 이후 안후이 위성TV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전혀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모든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복도 중국이 먼저였고 쌈 문화도 중국이 먼저였는데 한국은 마치 자기 나라 문화처럼 거짓 날조해 놓았더라고요. 김치도 그래요. 우리 중국 유명 방송인인 리즈치가 정당하게 주장했었죠. 김치는 우리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도 김치는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유산균 발효 식품의 한 종류이며 한국 김치에는 중국 유교 문화의 깊은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있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하지만 방송 작가 생활 3년 동안 유럽에 나가면 한국을 모르는 시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K-팝이니, K-푸드니, K-드라마라고 하면서 마치 한국이 전 세계인들을 매료한 엄청나고 대단한 나라라고 착각하는 듯해요. 그게 어이없었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살면서 어쩜 저렇게 안일하게 지내는 건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멍청할 정도라고요. 또 한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까지 퍼졌다면서요? 서양인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제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는데도 다들 자신만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실체를요. 제가 안후이 위성TV에 입사한 이유도 더는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아서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후이 위성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시 방영하겠다는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그 소문을 처음 듣고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한국 드라마 방영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그런 헛소문에 휩쓸리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정색했어요.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달 들어 한국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25, 21, 힘센 여자 도봉순 등이 중국 OTT에서 서비스되는 등 한한령 해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심지어 지난달 초에는 홍상수 감독 영화인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로는 약 6년 만에 중국 OTT에서 제공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로 한한령이 해제됐다는 기사를 보고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선배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제 그만 한국 혐오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사 전체를 바꿀 순 없었습니다. 안후이 위성TV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공지에서 이미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드디어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가 안후이 위성TV에 돌아온다. 어떤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길 기대하는지 모두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아직 어떤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더군요. 이는 시청자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두가 기뻐할 때 전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다들 바보들처럼 왜 좋아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개봉한 파묘 영화 안 보셨어요? 거기 배우들 얼굴에 한자가 대놓고 적혀 있었잖아요. 한자는 우리 중국 것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중국 글자인 한자를 얼굴에 적은 건 우리를 매우 모욕하는 행위라고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중국 시민들도 제 의견과 같더라고요. 파묘 흥행 이후 중국 시민들이 한국 영화 파묘를 보고서는 너희들도 당해보라며 역대 한국 대통령 얼굴에 한자를 쓴 합성 사진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유심히 듣던 한 선배가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선배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파묘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양양, 어떻게 본 거야? 선배 말에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불법 사이트에서 본 게 아니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무료로 본 건 맞지만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가 왜 한국 영화를 돈 주고 봐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워낙 우리 중국인들 사이에서 난리라서 궁금해서 본 것뿐입니다. 보면서 내내 하품만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불법 사이트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선배 말의 위기를 기회로 잡았습니다. 보세요. 중국에 영화 개봉도 안 했다면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도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역시 다들 제 말에 한 방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맥주 마시면서 한국 드라마에 관해 찾아보았는데요. 역시나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사랑 이야기에 빠져서 동화 속 세상만 바라는 한국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보려고 해도 재미나 감동이 있어야 보는데 한국 드라마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딴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어떻게 끌어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메인 PD가 불러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양, 3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에 좀 집중해야겠어. 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오늘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전부 보고 한 줄 평을 써 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한국 드라마요? 역겨워요. 다른 작가들에게 시키면 안 될까요? 전 정말 한국 드라마는 너무 유치해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진심 역겨웠어요. 자랑스러운 중국 방송국 PD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그가 뱉은 말에 경악했습니다. 재미도 없는 한국 시청물을 3일이나 그것도 히트쳤던 작품을 전부 보라니요. 저에겐 고문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아도 지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고 방송국 운영엔 문제가 없지 않냐고 열변을 토했죠. 한 번도 메인 PD의 말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 거절이었습니다. 양양, 이 일을 거절한다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긴 힘들 거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성장하는 법이야. 이건 권력 남용 아닌가요? 제가 한국 드라마 시청하려고 이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니잖아요. 강압적인 메인 PD의 태도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 방송국에 들어오기 위해 힘들게 공부했던 시절이 아까워 분노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품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데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동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메이였어요. 메이,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울상이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지 같다 정말. PD님이 나한테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래. 그런데 난 정말 한국인들 역겨워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난단 말이야. 온통 중국 문화 따라한 후진국 드라마를 며칠 동안 꼼짝 말고 감상하라니. 이게 바로 고문이 아니면 뭐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한국인들은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위안부여자들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한 거면서 지금은 마치 억지로 끌려가서 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대. 맨날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일본 덕분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일본이 사과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셨어. 그런 한국의 드라마를 지금 나보고 보라고?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지. 아 진짜 열받는다. 너도? 나도야. 나는 한국 드라마 한 번도 본 적 없단 말이야. 사실 살면서 한국 드라마를 아예 안 본 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불법으로 드라마를 내려받아서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재미가 없던지 일화 시작하고 5분 만에 잠든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세계 드라마를 보다가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 드라마인 김수현 배우와 전지현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일화를 다 보지 못하고 종료했어요. 앞부분에서 가마를 탄 어린 여자가 울면서 시작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뒷부분을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극은 그 어떤 나라도 중국 드라마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인인 저희 흥미를 끌지 못했죠. 한국 드라마보다 중국 드라마가 방송 광고 시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 아시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정도라서 세계에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가장 많은 나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크고 아름다운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이 많은데요. 세트장일 뿐인데도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대한 성체를 실제로 지어놓은 건 물론이고 지역 한 곳을 통째로 세트로 만들기도 합니다. 의상실이 웬만한 의류공장 뺨치는 일도 기본이죠. 보보경심이나 웅정황제의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옷을 두세 겹 정도 걸치고 실제 고증에 맞춰 진짜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소룡 아시죠?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은 따라 했을 겁니다. 특이한 괴성을 내면서 길쭉한 스포츠 가방에 쌍절곤을 살짝 보이게 넣고 옆 라인에 검은색 줄이 길게 그려진 노란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게 전 세계에서 유행일 정도였어요. 특히
남학생 중에서 이소룡을 흉내내지 않으면 따돌림 당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도 이소룡을 따라한 장면이 나오던데요. 2004년 한국에서 개봉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안에서 주인공인 권상우 배우가 이소룡을 어설프게 흉내내던데 그 장면을 친구가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랑 한국인들의 짝퉁 실력에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있네요. 또 한국이나 일본이 고작해야 수십 명의 엑스트라 돌려막기와 CG를 이용해 허접한 사극 전투씬을 찍을 때 우리 중국은 인해전술 엑스트라 대군을 동원하는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역사를 다룬 역사극도 유명하지만 고장극도 유명한데요. 고장극은 정통 역사가 아닌 주로 궁중야사, 권력투쟁, 후궁비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장르입니다. 역사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허구적 요소가 더해진 권력과 사랑의 통속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인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 다들 아시나요? 이 드라마도 엄청나게 인기몰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장르인 고장극이에요. 이런데도 우리 중국이 한국 문화를 전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 중국이 피해자인 셈이라고요. 말하다 보니 열불이 나네요. 어쨌든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한국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억지로 하나를 틀었습니다. 전에 보던 별에서 온 그대를 다시 시도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놀랍게도 제가 예상했던 전개를 모두 벗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전개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는 거의 로맨스에 치중했다고 들어서 스토리가 엉망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했다는 드라마답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CG도 제법 괜찮았고 재미와 감동까지 더해진 드라마더라고요. 사극으로 시작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UFO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CG가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봐도 영상물 완성도가 훌륭했어요. 또 계속 사극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바로 현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소품실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21화를 숨도 안 쉬고 정주행했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 건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한국을 증오하던 제 마음을 빼앗아버린 이 드라마는 2013년에 출시되었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여성들은 인터넷에서 전지현 배우가 드라마에서 바른 립스틱을 알아내었고 그 립스틱은 바로 품절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전지현 배우가 입은 트렌치코트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또 다른 주인공인 김수현 배우는 2011년 드림아이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안우이 위성TV에서도 방영했던 해를 품은 달은 수도권 전국 시청률 40%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경신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니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조연 배우들도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었는지 주인공들 못지않은 연기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깨질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2017년에, 태국은 2019년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기 메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메이가 계속 훌쩍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메이, 무슨 일이야? 너 그렇게 한국 드라마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드라마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슬퍼서 그래.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 남자들 잘생긴 거야? 중국 남자들이 갑자기 오징어로 보이잖아. 메이도 저처럼 한국 드라마에 완전 빠져있는 듯 보였어요. 그 뒤에 제가 몇 마디를 더 던졌는데 제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지 계속 드라마에 집중만 하더군요. 저는 별에서 온 그대에 대한 다른 해외 팬들의 댓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유일하게 불만이 하나 있었다면 악역이었죠. 악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 실력이 좋아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빼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결말이 좋았어요. 첫 한국 드라마였는데 최고였어요. 특히 이 드라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OST가 완벽합니다. 매일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듣고 따라했어요. 그만큼 정주행을 몇 번 했는지 모를 정도네요. 지금도 추천하는 한국 드라마를 꼽으라면 이 드라마를 선택하겠어요. 아직도 내 음악 플레이어에 이 드라마 OST가 담겨 있어요. 한국인들은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요.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들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99%가 긍정적인 반응일 만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해 보였습니다. 댓글을 보고 있는데 메이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이제서야 알았어. 엄마가 분명 한국인들은 형편없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한국이 일본 덕분에 성장하면서 많은 영감을 일본에서 받았음이 분명해. 나 방금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 근데 이게 내가 봤던 일본 영화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 넷플릭스 창시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징어 게임 운동복을 입고 한국 콘텐츠를 칭찬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는데 그 사람은 이게 일본 짝퉁 드라마라는 건 모르겠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미쳐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넷플릭스 명작인 미국에서 제작한 스릴러 드라마인 마인드 헌터. 이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무려 90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인 제작비에 비해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한 만큼 큰 시청층을 확보하지 못해 시즌3는 불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오징어 게임은 회당 제작비가 약 28억이라고 하더군요. 훨씬 적은 비용이 투자됐음에도 압도적인 인기로 넷플릭스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화제작인 미국의 공상 과학 드라마 3채는 회당 제작비가 무려 2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 원작 리메이크인 연상호 감독의 기생수는 전체 에피소드 제작비가 약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한국 드라마인 기생수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적은 제작비로도 엄청난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 메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역시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기생수도 일본 짝퉁이었네. 아, 진짜 한국은 좋겠다. 일본 옆에 붙어 있어서 일본의 단꿀은 다 쪽쪽 빨고 있으니까 말이야. 산업화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일본 덕이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잘 나가게 된 것도 다 일본 덕인데 왜 한국인들은 감사함은 모르고 피해의식에만 찌들어 있을까? 저는 메이의 이야기의 진위가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은 일본 덕에 잘 살게 된 걸까요? 제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래야 댓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후에도 메이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제작 현장을 찾아볼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난했던 영화 파묘는 현장감을 관객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CG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깨비불도 실제 불을 커다랗게 만들어 기계를 이용해 돌리고 일본 장군 귀신으로 나온 거인은 키가 220cm인 은퇴한 농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배우들의 연기가 더 실감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파묘는 무려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파묘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고 1000만 고지를 향해 달렸다더군요. 같은 달 개봉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도 파묘의 흥행세를 꺾지 못했다고 할 만큼 한국 영화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OTT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바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로 대박 터진 배우 김수현 배우가 전역하고 찍은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줄거리만 보면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재벌 3세인 여성과 시골에서 자란 남성이 3년차 부부로 나오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는 아직 종영되지도 않았는데 최고 시청률이 19.0%로 한국 방송사 드라마 시청률 순위에 변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는 우리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작인 눈물의 여왕은 중국 내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는 중이에요. 우리 방송국 동료와 선후배들도 이미 눈물의 여왕을 시청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메이와 함께 이 드라마를 시청했는데요. 메이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꾸만 한국에 대한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너무 병적이라 열등감같이도 느껴졌어요. 이 드라마도 아마 일본의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따라한 걸 거야. 무슨 드라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런데 내 육감은 틀리지 않을 거야. 분명 일본 짝퉁일 거야. 이 드라마 작가인 박지은 작가는 제가 눈물 콧물 빼면서 재밌게 봤던 별에서 온 그대의 작가였습니다. 박지은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그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은 차별점이 있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더욱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김지원 배우가 맡은 홍혜인이란 인물이 재벌 3세로 모든 걸 가진 인물처럼 보이지만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고 나중에는 뇌에 종양이 생기는 시한부로 인생이 180도 변하는데요. 병도 그냥 평범한 병이 아닌 어디서도 연구되지 않은 희귀병 증상이었어요. 여주인공 시점에서 촬영된 특이한 장면들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드라마를 구성해 놓았더라고요. 내용도 참신한데 드라마 연출, 구도도 소름 끼치게 촬영해서 또 하나의 재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지금까지 나왔던 한국 드라마와 달리 사랑과 가족, 권력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주인공들이 결혼을 통해 잃어가는 것 사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통 부족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감정을 서서히 회복해가는 이야기로 코믹적인 요소도 곳곳에 숨어 있어 빠르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극중 두 남녀의 감정을 같은 장면에서 다른 시점으로 보여주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메이도 가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눈물의 여왕이 한 편 한 편 끝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메이도 점점 결말로 접어드는 게 아쉬운지 조금 더 이 드라마가 길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자기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는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 보고 나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땐 완결이 나고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회차를 보기 위해서 더 기다리기 힘들다면서요. 저도 메이도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화냈다가 우울했다가 희로애락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대체로 주인공 한 인물에게 공감하고 이입하기 마련인데 눈물의 여왕은 달랐습니다. 모든 주인공의 감정과 스토리에 공감이 되고 이입되어서 10화까지 보고 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마치 저 혼자 모든 배역을 연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야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본인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도 알았고요. 저랑 메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쪽잠을 자면서 퇴근도 안 하고 3일간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았고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 혼자 고집부리면서 옳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했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메이도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일본인들이 흉내낼 수 없고 중국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감각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내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아. 물론 한국이 일본 덕에 잘 살게 된 것은 맞지만 말이야.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메인 PD와 다시 마주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관해 떠들면서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나 봐요. 한국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 저를 보는 메인 PD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다면서 한국 드라마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하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방송국 안에서 그 누구보다 메이가 제일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이랍니다. 2등은 아마 저일 거예요. 방송국 안에서도 소문이 돌았는지 저를 보는 직원들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네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 재방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요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온 장소들을 모두 방문해 보자고요. 또 맛집도 많이 나오던데 음식점도 전부 가보기로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인 PD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거라고 이번 일이 끝나면 단체 휴가를 주겠다고 그때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도 중국인 중에 저처럼 한국에 관해 나쁜 인식을 지닌 분이 있다면 부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점을 보고 배워야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더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